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PK와 난널 유니크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PK는 말 그대로 테이블당 하나의 PK만 가질 수 있는데, 이 하나라는 말이 간혹 오해하시는 게 컬럼 하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럼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컬럼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학년, 학생 테이블이나 학년, 반, 번호 이게 있어야 이제 유니크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널 그리고 유니크한 속성을 다 가진 게 바로 PK입니다. 각 PK는 각 로우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로우마다 값이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난널은 해당 컬럼에 널이 올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유니크는 해당 컬럼에 중복값이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내지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애들 유니크 제약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DCL 같은 경우는 그랜트와 리보크 문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랜트와 리보크가 그거죠. DCL의 명령어인데, 그랜트는 이제 권한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리보크는 권한을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 롤은 객체를 이제 어떤 롤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용자가 있고 롤이 있으면, 자, 사용자가 A, B, C, D가 있다. 어떤 롤은 개발자 롤, 그 다음에 관리자 롤이 있다. 이랬을 때 개발자에다가 어떤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권한을 다 주고 관리자에다 권한을 다 주면 이 사용자에다가는 이 개발자의 롤을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롤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권한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뷰는 어떤 SQL을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장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독립성, 편의성, 보안성을 가지고 이 뷰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라, 뷰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이제 독립성, 편의성, 보안성 같은 경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함수도 이제 좀 많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롤업, 큐브, 그리고 그룹핑 셋, 그다음 그룹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히 롤업과 큐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원본 테이블이 저렇게 생겼을 때, 자, 롤업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순서. 얘는 순서와 상관없다. 순서 상관없다. 이게 특징이고요. 롤업에 기술되는 순서에 따라서 앞에 분류,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먼저 할 건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할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김밥은 1개, 음식 제육덮밥은 3개, 음식이라는 건 전체는 4개라는 이 소개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근데 소개를 보여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언급된 그 컬럼에 대한 값에 대한 소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큐브를 보면, 자, 음식, 김밥 하나, 그리고 김밥이라는 거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네, 음식에 대한 소개도 나오게 됩니다. 내려보면 음식에 대한 소개가 나올 거예요. 음식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처럼 이거 상관없이 그냥 양쪽 다 소개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항목을 표시하기 때문에 큐브가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가 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여기 이제 써 있는데, 롤업 같은 경우는 A, B로 묶여있는 그룹 값의 소개, 그 다음에 A, B를 넣었을 때 A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큐브 같은 경우는 A, B를 넣으면 A, B로 묶이는 그룹각과 A 그리고 B로 묶이는 그룹의 소개가 각각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CL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미컬 롤백이 있고 이 커미컬 롤백은 그 전까지의 모든 트랜잭션의 내용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함수. 윈도우 함수는 rows between and 값이 증가한다. 자, rows between 여기 나오는 예시를 보면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 지금까지 row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별 학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수, 운전, 뭐 사업, 뭐 그다음에 뭐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직업별이 있다 치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학계가 항목이 나오고 4, 3, 1 이렇게 나온다면 자 unbounded proceeding은 이 앞에서부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current row는 2 4가 있으니까 4 더하기 2는 6 얘까지 더하면 이제 6에다가 9를 더하면 3을 더하면 9에다가 1을 더하면 10 이런 식으로 가장 앞에서부터 current row까지의 합계가 나오는 거고 one preceding, one following은 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6이 나오겠죠. 이걸 더하면 4 기준으로 위에 거 아래 걸 더하면은 9가 나오겠죠. 3을 기준으로 위에 거 아래 거 더하면은 8이 나오고 1을 기준으로 위에 거 아래 거 더하면 4가 나올 거. 이런 식으로 로우즈에 대해서 이 값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원 프리시딩이냐, 뭐 아니면 언바운디드냐, 아니면 커런트 로우냐. 자, 레인지 같은 경우는 자, 로우즈 같은 경우는 어떤 로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 결과값이 뭐 값이 80, 90, 100, 110, 120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unbounded proceeding 그리고 current row 뭐 이거는 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range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 proceeding, 10 follow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값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거, 10보다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보다 10보다 큰 거 90이 있으니까 더하면은 170이 나오겠죠.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30이고 얘가 150이다. 그러면은 얘는 10보다 큰 게 없고 작은 것만 있으니까 190만 출력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느냐, 레인지, 그 다음에 이 로우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다르다. 그리고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가요. 동률이 있을 때 1, 1, 2를 건너뛰고 3, 4 이렇게 나가고 댄스 랭크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건너뛰는 값이 없습니다. 그냥 1등, 1등, 만약 동률이면 1등이 동률이면 1등, 1등, 그 다음에 2등이에요. 이게 바로 댄스 랭크의 특징이다.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우넘,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번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1, 1, 1, 1, 2, 2, 2, 2 이렇게 있다. 값이. 그러면 파티션 바이 콜 1이라고 하면 얘가 콜 1이에요. 그럼 얘 별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점수가 50, 60, 70, 80, 뭐 65, 75, 85, 95점이다. 이랬을 때 오더 바이 이거는 콜 2. 이걸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번호를 매긴다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면
얘가 가장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질 거고 파티션 바이가 콜 1이기 때문에 파티션마다 번호를 다시 매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1, 2, 3, 4 여기에서 오더 바이 DESC가 붙어 있으면 번호가 거꾸로 매기죠. 4, 3, 2, 1 4, 3, 2, 1 이런 식으로 1번이 높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등위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로우런 같은 경우는 동률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얘가 8점으로 갔다. 그래도 그냥 어떤 거 하나에 그냥 번호가 매겨집니다. 순서대로 1, 2 이렇게 똑같은 번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게 로우 넘버의 특징이에요. 자, 계층형 함수는 여기서 포인트를 보실 거는 자, 스타트 위드예요. 스타트 위드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계층형 함수에서는 스타트 위드를 찾아서 자, 관리자가 너린애부터 1번이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사원 번호를 보고 그 관리자에 가서 그 번호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순방향 계층형 함수인 거고 역방향 같은 경우는 자, 사원이 뒤인 사람을 찾아서 이 관리자 번호를 보고 사원을 가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얘는 계층을 갈수록 적어지는데 순방향 같은 경우는 역방향은 계층을 갈수록 그 로우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PLSQL은 시험 범위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엔터티는 관리해야 될 대상이 엔터티가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 엔터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2개 이상 가져야 되고 업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관계를 하나 이상 가져야 한다. 이게 특징이니까 뭐 실제 실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특징은 이거니까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엔터티는 여러 가지 2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 엔터티냐 개념 엔터티냐 사건 엔터티냐 기본 엔터티냐 중심 엔터티냐 행위 엔터티냐 기본 엔터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나 계좌 같은 게 되겠죠. 네. 이런 게 될 거고, 중심 엔터티는 상품 같은 게 될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품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특약, 뭐, 이런,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 반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예금 상품들. 이런 게 중심 엔터티가 되는 거고, 왜냐면, 기본 엔터티가 있어야 이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고객이 있어야지 대출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행위 엔터티는 이제 여기에다가 대출을 뭐 얼마를 갚았냐, 그 다음에 뭐 입금을 했냐, 뭐 적금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입금을 했냐, 이런 것들이 행위 엔터티가 되겠죠. 유형 개념 사건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거는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속성 같은 경우도 기본 속성이냐, 설계 속성이냐, 파생 속성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 속성, 뭐, 이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설계된 거. 설계된 속성은 이제 뭐, 어떤 업무에 관련된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파생 속성은 그 업무와 관련된 기본 속성과 합쳐져서 어떤 값 같은 게 파생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도메인 같은 경우는 도메인은 데이터 유형이 있고 도메인에는 크기가 있고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메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은 이거예요. DB에서 얘기하는 도메인은 이게 뭐 숫자가 들어가는 컬럼이냐, 문자가 들어가는 컬럼이냐, 아니면은 날짜가 들어가는 컬럼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숫자냐, 문자냐, 날짜냐. 그러면은 문자면은 뭐 100자리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낱널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니크
어떤 날짜는 유니크해야 돼. 숫자는 어떤 다른 컬럼이랑 포린키로 연결이 돼 있어. 요런 것들이 바로 도메인. 그리고 관계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i죠. 예. i 타입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주 쟁점이에요. 여기서 볼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있냐 아니면 동그라미가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식별 관계에서는 이렇게 실선을 쓰고 비식별 관계에서는 이렇게 점선을 씁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 때는 이 동그라미랑 다리가 있냐. 다리가 있으면 그 이상의 객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고 계좌야. 상대는. 계좌는 내가 여러 개 틀 수도 있잖아요. 한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까마귀 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또는 그 이상.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인데 계좌는 많이 만들었는데 신용카드는 없어.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대출은 없어. 그럼 대출 테이블은 내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0이 포함되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까마귀 다리가 포함되면 여기 있는 그 이상의 객체 허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바커 표기법인데 표기법이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서 까마귀 발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부서는 사원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선택사항 반드시 가져야 돼. 어떤 사원은 어떤 부서에 무조건 소속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각각 부서는 하나 이상의 사원을 가질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생 부서는 아직 사원이 정해지지 않았어. 누가 올지. 그래서 이쪽인 점선, 이쪽에는 실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점선, 실선이 중요합니다. 바커 표기법에서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보실 때 이 샵 같은 경우는 PK 값을 의미합니다. PK. 자, 여기에서 사원이라는 데서 사원 번호가 갖는 의미는 PK다. 부서에서 부서 번호는 PK다. 왜? PK는 무조건 이제 그 각 로우를 식별할 수 있는 거니까.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부서 번호가 그 부서들을 다 식별할 수 있겠죠. 사원 번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별표는 아스타는 부서명, 사원명 이런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값. 여기 무조건 들어 있어야 되는 값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그 PK가 바로 식별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PK 식별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고, 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 이 네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유일성. 유일하게 인스턴스를 구분하는, 인스턴스는 로우를 얘기합니다. 그 최소성, 최소한의 컬럼의 숫자로. 불변성, 값이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이런 게 PK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PK 값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존재성, 난 널. 널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34번.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가진 게 한 테이블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후보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걔가 PK가 되는 겁니다. 자,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한 관계다, 약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부서라는 거를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의 식별자를 받으면 사원에서는 이 부서와 사원은 강한 관계, 식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이런 걸로 해볼까요? 입금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있다. 고객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객으로 등록이 되려면 무조건 계좌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고객의 아이디가 있을 건데 아이디가 여기 계좌에
식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식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식별 관계는 약한 관계다. 여기에서 자식 테이블에서 얘를 PK로 안 쓰고 그냥 일반 컬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ERD를 그리는 방법. ERD는 좌에서 우하로 그리는 거고, 관계명은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 객체 지향에서만 UMR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보통 좌상 우하 이게 많이 나오고, 관계명은 하고 괄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 데이터 모델링은 시험 범위가 이젠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패스하도록 하고, 자, 정규화. 정규화에 대한 1차, 2차, 3차를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정규화 문제는. 여기서 1차는 원자성, 2차는 부분함수, 3차는 이행함수.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1차 원자, 2차 부분함수, 3차 이행함수. 다음 중 정규화의 몇 번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설명해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부분함수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2차입니다. 그리고 이행함수가 나왔다? 그럼 3차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써놓은 건데, 여기서도 보면 부분함수, 이행함수, 기본, 이게 있죠. 이에 있던, 원자성. 원자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조인 때문에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상현상에 대한 문제도 꼭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서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꼭 설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삽입, 그리고 변경이 갱신이죠. 삭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거의 글자 맞추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반정규화. 반정규화는 정규화된 테이블을 다시 반정규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정규화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보통 이런 건 설명에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보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테이블 병합, 슈퍼타입 병합, 부분 테이블 분할, 뭐 통계 테이블 분할, 중복 데이터 분할, 부분 테이블 분할, 이너 컬럼 추가, 중복 컬럼 추가,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요 특징, 반정규화, 데이터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 요 특징도 알고 계시면 반정규화라는 키워드와 얘네들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 맞추는, 글자 맞추는 정도로 시험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파생 컬럼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임시값 컬럼 추가, 그다음에 중복 관계 추가. 왜냐면 테이블을 다시 쪼개놓은 걸 합치기 때문에 이제 중복 관계가 막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로우마이 성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타입, 서브타입.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같은 경우는 요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항상 일괄로 처리하는데 테이블은 개별로 유지되어서 유니온 올에 의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자, 유니온에 대한 약간. 유니온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니온은 성능에 좋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트랜잭션은 항상 서브 타입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테이블은 하나로 통합이 돼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공통으로 처리하는데 개별로 유지되어 있거나 하나의 테이블로 집약되어 있어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구분하는 거.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분할 투명성, 위치 투명성 이런 이 내용들, 이 키워드랑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분할 투명성은 자, 입력한 어떤 지리를 단편 지리로 변환을 해서 전역 스키마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뭘 해, 아니면 챗 GPT에다가 뭘 해. 이게 여러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 중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다. 데이터가. 그리고 지역 사상의 투명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어떤 이름이 시스템 이름이 각 지역과 무관한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중복 투명성. 어떤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지, 어디에 중복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백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는데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사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었죠. 그런 장애가 있어도 우리 데이터는 항상 무결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다수의 트랜잭션과 동시 수행될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 메일함에 들어갔을 때 항상 똑같은 메일들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들어가나 저기서 들어가나 이런 걸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데이터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면 무결성이 해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자, 사용 못하는 경우는 부정형, 그 다음에 그 이꼴 같은 게 아니죠. 웨어절에 이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느낌표 이꼴 내지는 양쪽 값수 이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다라는 아니면 not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like도 인덱스를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용할 수가 없고, 형 변환 뭐 숫자인데 문자로 인식하는 경우, 문자인데 숫자로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 인덱스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 사용을 못한다. 인덱스를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인덱스는 데이터를 서치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런 오브젝트지만 DML,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사용할 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정도만 어떤 특징을 알고 계시면 인덱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40여 개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SQLD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 검색에서 SQLD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서 기출 문제도 많이 푸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SQLD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한번 같이 막바지까지 같이 공부를 한번 열심히 좀 해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자세하게 이 문제 몇 번 보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방에 와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